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국제 정세를 보는 인사이트를 계속 제공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 유라시아 미국 정치 전문가가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음규모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학술위원회 회원이자 발다이 클럽 디렉터인 안드레 수센초프는 미 대선 결과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가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좀 천천히 망하고 해리스가 되면 빨리 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미국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나마 대외 개입을 줄이고 자국민을 배려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문 추세가 하루아침에 진행된 게 아닙니다. 제조업이 공동화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없고 IT, AI, 바이오 등 극히 일부 산업에 의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프라는 망가지고 거래는 마약 복용자와 홈리스 투성입니다. 비틀거리는 제국의 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센초프는 2024년 대선 캠페인이 1년의 전념 사건으로 점철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와 현직인 바이든 일가에 대한 소송, 트럼프 암살 시도, 바이든의 탈락과 해리스의 부상 등이 대선 마라톤을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국내 정치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워싱턴의 강렬한 시도에 대한 세계 다수 국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센초프는 그러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이 두 후보의 주요 전략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이 두 후보의 주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네오콘 그룹은 집권 민주당에서 상당히 두드러진다면서 이는 민주당 구성원의 세계관이 미국의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도구가 파워라는 생각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개인의 태도와 신념보다는 정치적 메커니즘에서 차지하는 지위에서 파생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의 예를 들면서 바이든은 한때 의회에서 많은 건설적 이니셔티브를 제안했고 발틱 국가의 나토 가입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당 동료들은 그가 너무 평화를 사랑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백악관에 입성한 뒤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미국의 통상적 논리를 엄격하게 따랐습니다. 그의 행정부에서 군사 예산은 최근 수십 년 동안의 모든 기록을 깼습니다. 그는 또 지정학적 라이벌에 대한 억제 전략 측면에서 미국의 외교정책 관행의 일관성은 러시아, 중국과의 구조적 대립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을 중심으로 한 이 대립의 역학관계는 군사 예산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그 초안은 이미 작성돼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에 승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보태자면 미국의 대중 정책이 공화냐 민주냐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것 같지만 그 방향은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트럼프라고 해서 러시아에 호의적인 것도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도 표면적으로 적대적인 게 공화, 민주가 같습니다. 제가 표면적이라고 한 것은 민주당의 바이든이나 해리스, 그리고 부통령 후보인 월츠 모두 중국과 거래를 했었거나 최소한 호의적인 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을 키운 월가 자본은 다 중국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연히 선거 캠페인에서 나오는 발언들도 수사적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행 가능한 이니셔티브로 채워졌는지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 국무장관 마이클 폼페오는 우크라이나가 유럽 동맹국에 방위 부담을 지도록 나토 가입을 서두르게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말장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와 직접적 군사적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폼페오의 역할은 기득권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매파를 동원해 갈등의 강제적 확대가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폼페오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눈에 띄는 성명을 내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정치 세력도 우크라이나 위기의 결과를 러시아와 화해의 기회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워싱턴은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3%라는 목표로 늘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수셴조프는 말했습니다. 국방비 증액이 트럼프만의 생각 같지만 민주당도 결국 군산 복합체와 결탁해 이익을 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당이 미국의 권력을 잡던 서유럽이 미국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하고 미국 군산 복합체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수셴조프는 워싱턴과 키예프 간 이해관계 충돌도 볼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체 자원이 고갈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서방연합의 우선순위에서 맨 위에 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에 열렬히 매달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쿠르스크 침공처럼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서방의 눈에 띄는 군사적 성공을 제공함으로써 서방이 갈등에 직접 개입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미국은 그러한 우크라이나 충동을 보고 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의 전망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워싱턴은 다만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서 우크라이나가 필요합니다. 수셴조프는 의외로 미국 외교정책 도구로서의 우크라이나의 유용성은 러시아, 미국 위기가 장기화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국방 예산의 상승 궤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외교 정책과 군사 계획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구가 되든 현재 군사적 상황을 유지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계속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